안녕하세요. AI 패션 코디네이트 플랫폼 이보바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B2팀의 이진용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동기, 프로젝트의 주요 타겟팅, 프로젝트 스킬,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동기 부분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느 문화에 살고 있나요? 콘택트 문화, 지금은 볼 수 없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문화였죠. 다음으로는 언택트 문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연장 폐쇄와 소통의 단절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먹 인사가 등장했고요. 지금은 언택트 문화입니다. 우린 이제 방 안에서 콘서트를 방문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술자리도 즐길 수 있고 재택근무를 통하여 업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택트,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연결 그 자체는 계속 이어나가자는 취지의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올해 초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리밸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고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는 현 시대상을 담은 것인데요. 이 중 저희는 소비 공간 영역에서의 리밸류인 인스피리언스에 대해 주목해봤습니다. 인스피리언스는 해외 대신 국내, 도심 대신 동네, 집 밖 대신 집 안을 소비 공간으로 선택해 안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 핵심은 소비 공간의 변화인데요. 저희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온라인 쇼핑 동향 데이터와 태블로를 활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의 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7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 패션에서 압도적으로 거래액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션에 대한 최근 4개년 누계 데이터에서 위복이 약 34%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패션 플랫폼은 13.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온라인 신흥 강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4개의 대표 패션 플랫폼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각 플랫폼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4곳의 조사 결과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공통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모델과의 핏 차이, 피팅 이미지의 다양성 부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실제 올해 5월 오픈 서베이에서 발표한 트렌드 리포트의 자료를 살펴보면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구매 구려 요소로 디자인, 핏 사이즈가 높은 비중으로 뽑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자료들을 통하여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주요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현실과의 괴리감, 피팅의 다양성 부재, 그리고 실착 사이즈 문제입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발판 삼아 저희는 모델, 다양성, 사이즈, 괴리감, 그리고 실착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쇼핑몰의 의류를 가상 모델에 입혀보고 나만의 코디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타겟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기사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기사들을 보시면 10대, 20대들의 놀이터, MZ세대, 패션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픈 서베이에서의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남성보단 여성이 30대보단 10대, 20대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희는 타겟을 크게 2개의 층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둘째, 패션 플랫폼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알파세대입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 부분인데요. 쇼핑몰의 입장에선 이류들을 가상 적용함으로써 제품 홍보 효과를, 소비자 입장에선 옷의 피팅이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는 편의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한 모델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2021 CVPR에서 발표된 파스터 프리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티처, 튜터, 스튜던트 네트워크로서 우선 파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튜터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이후 튜터 이미지만으로 다시 학습을 진행하여 최종 스튜던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델 설명에 앞서 사용되는 인풋 이미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이 입고 있는 옷 이미지와 모델의 포즈를 나타내주는 포즈맵 데이터로 옷의 구김 정도를 학습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 입혀볼 옷과 함께 구겨진 새로운 옷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모델의 보존 부분과 변화를 줄 부분을 구분해줄 수 있게 원본 모델 이미지로 모델의 마스킹 이미지와 시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여 생성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큰 특징은 총 4번의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모델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학습한 모델의 웨잇을 다음 모델이 이어받아 학습합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옷의 구김 정도를 학습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학습한 옷의 구김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가상 이미지, 튜터를 만들어내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생성된 튜터를 기반으로 파싱 정보가 없는 이미지에도 모델이 작동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학습으로 만들어낸 구겨진 옷과 튜터 이미지를 결합하여 트라이온 이미지, 스튜던트를 생성합니다. 핵심은 학습할 때는 여러 파싱 데이터들이 필요하지만 추론 시에는 아래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모델 이미지와 옷 이미지만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습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모델의 특성상 모든 학습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리며 한 사이클에서 필요한 최소 학습 기간은 8일이었습니다. 이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여러 번의 학습을 시도해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하거나 데이터셋의 퀄리티를 높이고 혹은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 중 학습의 특이성과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데이터셋의 퀄리티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 사용한 AI 허브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셋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 670만이라는 많은 데이터에서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상하이 데이터셋으로 각각 약 15,000개를 추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셋의 기존 이미지들은 여백이 많았기에 학습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여 여백을 없애주기 위한 크롭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미지들마다 각기 다른 픽셀을 가지게 되었기에 리사이징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너리 마스킹입니다. 먼저 트레시홀드 값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진화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흰색과 비슷한 옷일 경우 배경에 의해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허브에서는 사람이 직접 옷과 모델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좌표값을 JSON으로 제공하고 있어 저희는 오픈CV를 사용해 이미지의 영역을 새로 그려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보였던 트래시홀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데이터셋에 맞게 새롭게 라벨링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노이즈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RGB 컬러를 사용하는 제공된 데이터가 아닌 특정 색상 값을 인티저 값으로 매핑해주는 인덱시드 컬러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다 깔끔한 학습이 가능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즈맵입니다. 이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댄스 포즈 맵입니다. 디텍트론2에서 차트 베이스드 댄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실행하여 얻을 수 있는 S, V, U, I의 결과 중 신체의 구역을 보다 세밀하게 나눠주는 I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들을 담은 기술 스택입니다. 이어서 실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웹, 앱을 통해 이브바에 접속합니다. 이후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전처리 함수를 거쳐 S3에 저장된 이미지와 RDS와 연동된 MySQL 쿼리를 통해 가상 착용 이미지를 반환받게 됩니다. 이어서 이브바의 시연 영상입니다. 다음은 처음 이브바에 접속할 시 만나게 되는 화면인데요.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보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존 제시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 착용을 시도하거나 새로 업로드를 하여 해당 모델의 가상 착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시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피팅을 원하는 옷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옷이 모델에 입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성 모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의를 변화해 보았다면 이에 맞는 하의 아이템도 클릭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업로드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전신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여기선 하나의 예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지만 전처리 함수가 구현되어 있어 전신 이미지만 업로드를 해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원하는 옷을 눌러봅니다. 또한 어울릴 만한 하의를 적용해봅니다. 업로드한 모델의 옷이 성공적으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패션 플랫폼들의 비교표를 보면 이보바는 기존 플랫폼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 중 하나인 FID 스코어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논문들의 성능보다는 좋지만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한 PFAF의 논문보단 성능이 좋지 않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생성 모델은 다음과 같이 피팅 이미지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옷 번짐이 심하게 된다거나 스커트에 긴 바지를 입힐 경우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AI 허브 데이터셋입니다. AI 허브에서 추출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버추얼 타일 관련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크롭과 리사이즈를 진행했더라도 입체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입체감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거나 2D의 데이터를 3D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아 시도한다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I 허브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상, 하위 카테고리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 옷들 또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각 이미지들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사실상 600만 개가 넘는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상하이 데이터셋을 하나의 라벨링만으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로만 나뉘어져 있는 기존 데이터셋을 통해 이를 각각 한 번 더 세부적인 라벨링을 시도하여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특징을 살릴 수 있다면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 패션 코디네이터 플랫폼 이보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